이미 과일나무를 키워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잎도 몇 장 없는 아기나무를 심어도 심자마자 여름에 바로 수확하는 과일나무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화분에 심어도 되고 텃밭에 심어도 되고 심지어 방 안에서도 수확할 수 있는 과일나무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나무로 여러 가지를 추천할 수도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저는 오늘 딱 하나만 추천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화과입니다. 제가 직접 화분, 실내, 옥상, 텃밭에서 5년 키워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단점이랑 어디에서 구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무화과를 왜 추천하는지, 장점이 뭔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무화과만의 압도적인 장점 첫 번째는 1년 차에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죠. 심한 나무는 내가 심으면 나는 못 먹고 내 아들, 딸, 손주가 먹는다. 이런 나무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사과나무는 3년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나무를 키우려면 어릴 땐 열매를 따주고 5에서 7년은 있어야 본격 수확이 가능하죠. 빨리 열린다는 살구도 보통 3년은 있어야 되고요. 포도가 정말 빠른 편인데 그래도 2년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묘목으로 샀을 때 얘기고요. 만약 내가 직접 삽목이나 접목을 해서 처음부터 키우면 웬만한 과일나무는 다 몇 년은 걸려요. 정말 황당한 건 나무를 사서 이렇게 몇 년 키워서 간신히 열매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한 품종이 아니고 엉뚱한 열매가 열린다. 이런 일도 정말 많아요. 반면에 무화과는 심으면 무조건 1년차에 열매를 볼 수 있으세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 16일 사진이에요. 묘목은커녕 잎도 없고 뿌리도 없는 그냥 나뭇가지죠. 이 나뭇가지로 삽목을 해서 1월 21일에 뿌리가 나오고 상토에 심었어요. 겨울에는 제 책상 위에 데리고 있다가 올해 4월에 옥상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차광막 밑에 2주간 순화시킨 다음에 이 사진이 4월 26일 사진, 그러니까 상토에 심은 지 3개월 됐을 때고요. 잎이 이제 9장이네요. 이게 5월 28일 4개월 됐을 때 사진입니다. 잎은 여전히 9장인데 앞 사진이랑 차이는 위쪽은 키가 1m가 넘어서 수영을 잡기 위해서 맨 위를 잘랐어요. 그래서 잎이 9장만 남았고요. 부직포 화분도 접었던 걸 다 펴주고 뿌리가 가득 찼습니다. 일단 뿌리가 이렇게 차면 게임 끝입니다. 이제 놀랄 준비하시고요. 이게 8월 6일입니다. 갑자기 2달 만에 쑥 컸죠. 일단 뿌리가 차면 이렇게 빨리 자라요. 격가지를 4개를 받았는데 맨 위쪽은 키가 2m까지 자랐어요. 이것도 더 크지 말라고 제가 맨 위를 잘라서 2m에서 못 크게 한 거고요. 가만히 놔두면 3m, 4m도 자라는 나무예요. 열매도 많이 열렸죠. 보통 어릴 때부터 열매를 달면 나무가 잘 못 크는데 무화과는 그런 거 없어요. 나무도 이미 성목이 됐습니다. 오른쪽 나무가 2년차 나무인데 큰 차이가 없죠. 이게 8월 12일이고요. 나무 굵기 보이시나요? 이날 첫 수확을 했어요. 상토에 심은 지 7개월도 안 된 시점이고요. 삽목 시작부터 따져도 8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매에서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쪽에도 꿀이 맺혔고요. 크기도 실하죠. 보통 다른 과일나무들은 처음 열린 열매는 크기가 작고 나무가 나이를 먹어야 열매가 점점 커지잖아요. 무화과는 그런 거 없습니다. 1년차 열매나 5년차 열매나 똑같아요. 이게 1년차 열매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열매를 갈라보면 안에는 이렇게 꿀이 가득 차 있고요. 이 맛은 정말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아빠 무화과 사진 찍을 거 아빠 이거 봐? 이거 봐? 응. 아빠 누가 다시 죽일 건가 봐. 맞아, 아빠 무화과 사진 찍고 있어. 사진 찍고 있다. 응. 멋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응. 먹어볼래? 자, 이거 봐. 여기 있어. 물론 1년차부터 이렇게 키우시려면 몇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긴 해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키웠으면 그냥 사고뭉치 문제아였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무화과도 키우기 나름이거든요. 다만 그 노하우가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이미 다른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직포 화분에 상토로 심고 물만 잘 주시면 되세요. 자세한 건 이번 겨울에 제가 새로 1년차 나무를 키우면서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화과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맛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99%는 제대로 된 무화과를 드셔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셔보신 무화과는
진짜 무화과 맛이 아니에요. 무화과가 이렇게 좋은 나무인데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열매가 일단 익으면 배송이 안 돼요. 익은 열매는 말랑말랑해져서 택배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통되는 무화과는 전부 다 덜 익은 무화과예요. 아닌데 내가 먹은 무화과 디저트는 엄청 맛있던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무화과 맛이 아니고 시럽 맛이에요. 덜 익은 무화과는 밍밍해서 무화과 디저트에는 위에 시럽을 엄청 뿌리거든요. 이런 게 진짜 무화과 꿀이고요. 여러분이 보신 건 전부 시럽입니다. 그래서 디저트 말고 생과를 사서 드셔보시면 단맛은 별로 없고 향이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그것도 무화과 향이 아니고 무화과 수액 향이에요. 무화과가 똑똑한 나무인 게 벌레가 못 먹게 열매 껍질에 수액이 차 있다가 다 익으면 수액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사 드시는 무화과는 덜 익을 때 땄기 때문에 그 수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먹으면 입술이나 입안이 따끔거리고 무화과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그게 알러지가 아니에요. 무화과 수액에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서 따끔거리는 거예요. 잘 익은 무화과를 드셔보시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들한테 무화과 열매를 선물했는데 진짜로 무화과 알러지가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생과를 사서 드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안 익은 땡감이 떫은 맛이 나는 것처럼 무화과도 다 안 익은 걸 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무화과 특성 자체가 배송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냐면 딸기가 진짜 맛있다는 품종이 보통 12브릭스예요. 설탕처럼 달다는 수박도 12브릭스밖에 안 되거든요. 포도가 그나마 좀 달아서 14에서 15브릭스 정도 되고요. 최근에 유행한 샤인머스켓 정도가 16브릭스 정도 돼요. 근데 무화과는 품종마다 기본이 다 20브릭스가 넘어요. 좀 맛있다는 품종은 27, 28브릭스 정도 되고요. 심한 건 30브릭스가 넘기도 합니다. 웬만한 과일의 두세 배 당도죠. 그런데 사서 드시는 무화과는 보통 15브릭스도 안 돼요. 그래서 맛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데 이제 제가 무화과 여러 품종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안 먹어봐도 사진만 봐도 끌리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잘 익은 건 안타깝게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한번 키워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고 상큼한 맛도 있고 다른 과일에는 없는 고급진 맛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화과의 세 번째 장점은 무농약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으면 벌레가 엄청 꼬일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인 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가 자체적으로 방어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나무에도 가지고 있고 잎에도 가지고 있고 안 익은 열매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독한 벌레가 아니면 감히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남부지방의 영암이나 해남에서는 무화과 바구미라고 새로 해충이 들어오긴 했는데 농사를 지으실 게 아니면 개인이 취미로 키우실 때는 무농약으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저도 흔한 살충제 한번 안 치고 무농약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 화분에서도 잘 큰다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화분에서 키운다는 게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조금 작게 키우실 거면 지름 30cm 화분에서도 충분하고요. 저는 지름 40cm 화분에서 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화분 한 개당 열매 40개는 수확할 수 있어요. 꽤 많죠? 이게 제가 올해 열매 숫자를 세워놓은 건데 제일 많이 열린 나무는 한 그루에서 63개가 열렸고요. 평균적으로 40cm 화분에서 40개 정도 열려요. 물론 더 큰 화분에 키우시면 한 화분에서 100개, 200개 수확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만큼 화분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나무니까요. 꼭 땅이 없어도 쉽게 키워볼 수 있으세요. 무화과를 추천드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요.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화분에서 과일나무 키우는 것도 신기한데 실내에서 키우는 건 완전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냥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도 열려요. 물론 열매 크기는 실외보다는 작아요. 이 사진들이 제가 실내에서 실제 키우고 수확했던 사진들이고요. 베란다도 아니고 그냥 거실에서 그것도 창문도 못 여는 곳에서 창문을 지나온 햇빛만 가지고도 이렇게 키웠어요. 베란다, 실외기실, 방안 등등등 햇빛만 있으면 실내에서도 잘 크니까요. 실내라고 꼭 관엽식물, 고무나무 이런 것만 키우기보다는 과일나무를 한번 키워보시면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무화과 중에 제일 맛있었던 무화과가 어떤 거냐면 30브릭스다, 꿀이 떨어진다 이런 무화과가 아니고요.
실내에서 처음에 콩알 만한 무화과 하나 수확해가지고 그나마도 너무 소중하게 와이프랑 반쪽씩 나눠 먹은 무화과가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무화과 삽목 영상은 끝까지 다 올렸는데 올 겨울에는 삽목 뒤에 어떻게 키우는지까지 보여드릴 거니까요. 실내에서도 한번 키워보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장점을 말씀드렸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보다 보면 항상 뭐가 좋다 이러면 영상 띄우려고 엄청 좋게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로 장점만 있는 나무가 있으면 전 국토가 다 그 나무로 뒤덮였어야 됐을 거예요. 장점만 말씀드리면 가드닝 랩이 아니죠. 어떤 거든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단점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장단점을 다 알고 선택하셔야 나중에 후회도 없고 시간도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점은 무화과 잎에 쓸리면 상처가 날 수 있으세요. 앞에서 무화과 수액에는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심결에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다가 팔이나 얼굴이 잎에 쓸리면 상처가 날 수 있으세요. 실내에서는 그럴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옥상에 키운 뒤로는 가끔 한 번씩 상처가 나요. 이 사진도 며칠 전에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고 잠깐 갔더니 어느샌가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나무를 너무 바짝바짝 배치하지 마시고요. 나무 간 간격도 좀 넓게 배치하고 수확할 때는 잎 사이를 헤쳐야 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긴 팔을 입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월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 나무는 온대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는 온대나무가 아니고 아열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해요. 종묘사 같은데 무화과 품종 설명에 이 품종은 뭐 영하 15도도 견딥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무화과가 보호 조치 없이 견딜 수 있는 온도는 평균 영하 5도예요. 평균적으로 영하 5도 정도에 가끔 잠깐씩 영하 10도 정도 떨어지는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북극 한파가 와서 남부지방까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부지방 바닷가 근처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무화과 월동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서울 경기권에서도 무화과가 땅에 심어져 있는 걸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아파트 화단이나 건물 사이처럼 건물들이 찬바람을 막아주면서 건물에서 나오는 열기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텃밭이나 산에 심어 놓으시면 겨울에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으시면 초겨울에 무릎 높이만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지피나 왕겨 아니면 보온 이불이나 거즈 담요 같은 걸 덮어줘야 되세요. 어차피 무화과는 묵은 가지엔 안 열리고 새 가지에만 열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전정, 그러니까 해마다 짧게 자르고 새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덮어주면 월동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만약에 화분에 키우시면 월동이 큰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땅에서는 월동이 되는 식물도 화분에서는 월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재작년에 진짜 추울 때 보호 조치 없이 그냥 밖에 놔뒀더니 포도, 수국, 딸기가 화분에서 다 얼어 죽었어요. 셋 다 땅에서는 영하 15도, 20도도 견디는 식물인데 화분은 부직포, 플라스틱 할 거 없이 다 죽더라고요. 화분은 뿌리의 냉기가 사방에서 돌기 때문에 중부권에서는 어떤 식물이든 보호 조치를 해줘야 안전하세요. 1, 2년은 괜찮다가도 진짜 추운 해에 갑자기 얼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계단실이나 창고, 보일러실, 지하실처럼 영상 10도는 넘지 않고 추위는 피할 수 있는 곳에 들여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베란다에 가져다 놓고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화분채로 밖에 두실 거면 화분을 비닐이나 담요, 천막 같은 걸로 잘 싸줘야 되세요. 실내에서 키우시면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게 베란다는 그냥 두시면 되세요. 화분 들어봐서 가벼워지면 가끔 물만 주시고요. 저처럼 아예 거실이나 방 안에서 키우시면 온도가 당연히 한겨울에도 20도 밑으로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월동 없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온대나무는 꼭 겨울을 겪어야 그 다음 해에 열매가 열리는데 무화과는 아열대 식물이라 저온 요구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안 겪어도 계속 열매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키우실 거면 키가 많이 컸을 때 전정으로 키만 낮춰주시면 겨울 없이도 계속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열매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무화과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세요. 무화과 품종이 1000가지도 넘게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신품종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국내에 풀린 무화과는 딱 4종류였어요. 도핀, 바나네, 복래시, 브런즈윅.
이렇게 4가지만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서 먹는 무화과는 거의 다 도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저트에 들어있거나 품종이 안 써있으면 도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90% 이상이 도핀이기 때문에 특별히 품종을 적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도핀이 워낙 생산성이 좋아서 많이 열리고 열매가 크기 때문에 상업 재배에는 좋아요. 그렇지만 맛으로 따져서는 무화과 품종 중에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키우실 때는 도핀을 키우지 마시고 신품종 무화과 중에 골라보는 걸 추천드려요. 무화과 원산지가 중동이랑 지중해인데 아직 모든 품종이 국내에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도 4,500종은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 어떤 품종 키울지는 제가 신품종 무화과 리뷰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골라보세요.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무화과의 진짜 문제는 월동 이런 게 아니고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내품종, 도핀, 바나네, 복래시, 브런즈윗 이런 품종들은 그냥 종묘사에서 사면 되세요. 그런데 신품종 무화과는 종묘사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되세요. 종묘사에도 다양한 무화과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이 진짜일 가능성은 0%예요. 왜냐면 종묘사는 진짜 품종을 아예 안 가지고 있거든요. 종묘사에서 파는 CDDB, RDB 이런 거 다 가짜니까 절대 사지 마시고요. 전통적인 품종은 사셔도 됩니다. 화원이나 코스트코, 인터넷에서 파는 건 품종 표시도 없고 그냥 무화과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신품종 무화과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도핀이고 아주 일부는 드워프 미니라는 품종도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디 가서 신품종 무화과를 구해야 되냐면 동호회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카페 중에 즐거운 무화과 생활이라든지 몇 군데 무화과 동호회가 있어요. 그런 곳에 가시면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곧 삽수가 나올 시기니까 삽수를 구하시면 좀 수월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무는 딱 원하는 품종을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거든요. 제가 삽목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게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삽수 구해서 시도해보시면 처음 해보셔도 다 성공하실 거예요. 특히 나무를 사시면 벌레가 따라오니까 실내에서 키우실 땐 삽목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제가 가진 나무들에서도 삽수가 나올 건데 판매할 수가 없는 게 종자업 등록을 해야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분양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정해지면 이건 다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해보면 일단 무화과를 추천드리는 건 1년차부터 바로 수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커요. 그리고 무농약으로 텃밭이든 화분이든 실내든 어디서든 키울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맛있는 과일이고요. 반면에 잎에 쓸리면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랑 월동할 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배송이 안 되는 건 내가 키워서 내가 먹을 땐 상관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품종은 도핀을 키우셔도 되지만 맛이 끝내주는 신품종 무화과 중에 사진이나 리뷰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천천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한테 골라보라고 하시면 JHA, 피고프레토, BNR 이렇게 3개를 추천드려요. 이건 나중에 품종 리뷰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문제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도핀부터 키워보겠다 하시면 종묘사나 화원, 코스트코,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신품종 무화과를 키우실 거면 종묘사는 꼭 피해주세요. 신품종은 네이버 카페 같은 동호회에서 구하실 수 있고 나중에 구하실 수 있게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무화과 키워서 1년차에 수확하는 자세한 방법도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